S&P 500 주가 및 포드 P인데 PR이 지금 19.5배까지 내려왔습니다. 많이 착해졌고요. 보통은 한 21배, 22배 수준에서 평균을 최근 1년 동안 형성을 했고요. 최근 5년 평균은 20.1배고요. 최근 10년 평균은 19.1배입니다. 그래서 최근 1년으로 보면은 상당히 낮은 수준까지 PER이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요. 마이크론 실적 지난주에 보셨겠지만 한 주간의 마이크론이 이익 추정치가 40~50% 정도 상향 조정됐고요. 그로 인해서 S&P 500 이익 추정치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었습니다. 시총상위 30위 보시면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밸류에이션 레벨 자체가 다 다운이 되면서 주가가 싸졌는데 그 이유가 이익 추정치가 꺾인 게 아니라 주가만 외부 변수, 심리, 수급에 의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포드 PR이 전부 낮아졌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20배 중반에서 거래됐었는데 19.7배까지 내려왔고요. 애플 같은 경우도 많이 갈 땐 30배 이상에서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27.8배고요. 구글 같은 경우 지금 23.8배에 거래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한 30배까지 거래가 됐었는데 20.7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싸게 거래되고 있는 주식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기고 있고 그에 따라서 역으로 말하면은 업사이드 포텐셜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루입니다. 주간 미국 증시 및 포트폴리오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라서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지만 현상을 잘 이해하고 또 심해진 변동성을 잘 활용하면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변동성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시장 보면은 충분히 싸진 상황이고 또 펀더멘탈에 상관없이 주변 여건, 분위기, 수급, 심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잘 분별해서 매수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장에서는 일희일비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시세 따라서 뇌동매매를 하기보다는 역발상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도저도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 현재 포트폴리오를 점검을 하고 리밸런싱을 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버티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월 24일인데 트럼프가 지난 일요일 날 48시간의 시한을 주고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 개방하지 않으면 발전시설을 타격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보냈지만 어제 또 다시 타코가 발생을 해서 5일간의 시한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반등을 했고 우리나라 시장도 반등 중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태를 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의 심리 상황을 나타내는 Fear and Greed 인덱스를 보면은 극단적 공포 영역인 15에 있고요. 그리고 빅스도 한때 30을 넘었다가 26.78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시장의 심리 자체가 극단적 공포에 있고 변동성이 심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겁을 먹을 것이 아니라 과연 여기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뒤에 보시면 이제 극단적 공포 영역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지만 리스크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파란 선이 Fear and Greed 인덱스고요. 빨간 선이 S&P 500인데 여지없이 Fear and Greed 인덱스가 저점을 찍을 때 S&P 500도 저점을 찍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11월 달에도
S&P 500이 한 5%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그 당시 Fear and Greed 인덱스도 극단적 공포 영역에 갔다가 반등하는 모습을 연출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Fear and Greed 인덱스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극단적 공포 영역에서 얼마 남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매도의 실익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좋은 종목들을 매수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신용잔고인데요. S&P 500하고 신용잔고를 보면은 거의 같이 동행하는 수준인데 그 레벨 자체가 2026년 2월 현재 1.25트릴리언입니다. 상당히 높고요. 따라서 약간의 이제 레버리지가 청산되는 과정에서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25트릴리언 달러가 예전에 2022년 12월에 607빌리언 달러에서 상당히 높아진 2배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그만큼 또 지수도 올라왔기 때문에 비율로 보면은 특별히 그 큰 차이는 안 날 것 같은데 레벨 자체가 높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성으로만으로도 약간의 심리 위축, 약간의 악재만으로도 이런 청산 물량들이 큰 변동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온 최근의 펀드매니저 서베이를 보더라도 약간 보수적인 그리고 경계태세를 좀 강화하는 듯한 대응이 나왔는데 현금 비중이 2월에 3.4에서 4.4% 정도로 1%포인트 증가를 하면서 약간 보수적인 운용을 펀드 매니저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최근에 매니저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금인데 금을 매수한 사례가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를 매수한 사례가 상당히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좀 대척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금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위험이 가장 클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자산이고요. 그리고 세미컨덕터 같은 경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익 모멘텀이 가장 큰 자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동향을 보면은 지정학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고요.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주식 쪽에서 좋은 주식을 싸게 담는다는 생각으로 대응하는 게 더 유효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 펀드 매니저 서베이 보면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매매는 사는 것과 사는 거가 있는데 빨간색 쪽을 보면은 자유소비재나 유로존이나 주식이나 은행, 텔레콤, 머티리얼, 소재 이런 유의 자산들을 팔고요. 그리고 일본, 헬스케어 그리고 현금들을 좀 늘리는 그런 매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소비재, 커머더티 쪽을 좀 늘린 것 같고요. 따라서 매니저들의 액션 자체를 보면은 최근 지정학적 위험으로 인해서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그 와중에서 가장 최근에 붐비는 거래는 금하고 반도체이고 그리고 최근에 로테이션을 한 자산으로는 자유소비재, 유럽 주식, 은행을 축소하고 일본 헬스케어, 현금, 필수소비재 그리고 커머더티 쪽을 늘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증시를 보면 주요 증시 다 빠졌고요. 그리고 상해 종합, S&P 500, 코스피, 니케이, 유럽 할 거 없이 전부 다 하락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연초 이유는 당연히 우리나라 코스피가 37.2%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 상해 종합, 유로스탁스 600, S&P 500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반적 조정을 받는 가운데 러셀 2000이 7.4%로 3월 달에 가장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신기한 현상이 다우지수가 원래는
국영제 주식으로 이루어진 지수로서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선방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모습들이 잘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우하고 러셀 2000이 7% 정도 빠지면서 나스닥이나 필반 지수나 S&P 500보다 하락 폭이 더 컸습니다. 연초 이후 보시면은 필반 지수가 8.3% 상승을 했고요. 러셀, S&P 500, 다우지수, 나스닥은 전부 하락을 했습니다. 섹터 쪽 보시면은 유가가 오르면서 에너지 섹터가 가장 강했고요. 유일하게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고요. 연초 이후 보더라도 에너지 섹터가 31.8% 상승하면서 다른 섹터들 대비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 외에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등이 한 자리 초중반 정도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0년물 금리 보시면 결국 유가가 만들어낸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금리를 자극하면서 10년물 금리가 4.4%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지만 주가가 쉽게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데 해결이 좀처럼 안 되고 있고요. 지난주에 끝난 FOMC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올해 금리 인하 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는 FOMC에서 미팅의 결과로 나온 SEP의 금리 인하 확률 자체가 올해 한 번 정도는 됐는데 시장에서는 지금은 더 보수적으로 그냥 올해 내내 동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과 페드 간에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의견 차이를 좁힐 만한 거는 역시 지정학적 위기가 좀 해소되거나 완화되면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 압력이 좀 잠잠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S&P 500 주가 및 포드 P인데 PR이 지금 19.5배까지 내려왔습니다. 많이 착해졌고요. 보통은 한 21배, 22배 수준에서 평균을 최근 1년 동안 형성을 했고요. 최근 5년 평균은 20.1배고요. 최근 10년 평균은 19.1배입니다. 그래서 최근 1년으로 보면은 상당히 낮은 수준까지 PER이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요. 마이크론 실적 지난주에 보셨겠지만 한 주간의 마이크론이 이익 추정치가 40~50% 정도 상향 조정됐고요. 그로 인해서 S&P 500 이익 추정치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었습니다. 시총상위 30위 보시면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밸류에이션 레벨 자체가 다 다운이 되면서 주가가 싸졌는데 그 이유가 이익 추정치가 꺾인 게 아니라 주가만 외부 변수, 심리, 수급에 의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포드 PR이 전부 낮아졌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20배 중반에서 거래됐었는데 19.7배까지 내려왔고요. 애플 같은 경우도 많이 갈 땐 30배 이상에서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27.8배고요. 구글 같은 경우 지금 23.8배에 거래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한 30배까지 거래가 됐었는데 20.7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싸게 거래되고 있는 주식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기고 있고 그에 따라서 역으로 말하면은 업사이드 포텐셜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경제 지표입니다. PMI 발표가 있고요. 주간 고용 지표 그리고 미시간대 서베이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들 중에서는 카니발이 기업 실적 발표를 금요일 날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서머리입니다. 중동 이슈로 인해서 유가 상승이 만들어낸 증시 변동성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팩트를 체크해보고 변동성을 활용하는 편이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분쟁의 지속기간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협상에 착수한 현 시점에서는 역발상 전략 또한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즉 펀더멘탈이 탄탄하고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에 한해서는
적극적 대응이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요점은 결국 밸류에이션도 내려왔고 가격도 싸졌기 때문에 지금 있는 변동성을 활용을 하고 리밸런싱 기회로 삼자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 동안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중심을 잡고 있으면 나중에 그만큼 큰 성과로 돌아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